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그딴 똥차는 왜 끌고 나와서 사고를 치고 난리야.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삿대질하며 막말을 쏟아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몸이 굳어버린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상견례 가는데 재수없게 말이야. 그 남자에게서 상견례라는 말이 들려오는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저의 예비 사위였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에서 작은 횟집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이현숙이라고 해요. 제가 살다 이런 일도 겪나 싶을 정도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며 횟집 바다양에 불을 켭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아침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손끝이 떨렸어요. 왜냐고요? 바로 우리 딸 지은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29살이 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에요. 송도 큰 병원에서 응급의학과에 계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예비사위가 의사라니요. 그것도 응급실에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니요. 그 소식을 들은 날 동네 사람들 붙잡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상견례를 위해 어젯밤에도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까?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까? 결국 지은이가 생일 선물로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선물로는 인삼 한 박스를 준비했어요. 의사 집안이면 좋은 걸 많이 봤을 텐데 우리가 준비한 게 초라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보다 더 걱정인 건 제가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횟집 운영하면서 거친 말투가 몸에 밴 건 아닌지, 우리 지은이 체면을 깎아먹는 건 아닌지, 그날 저녁 어둠 속에서 멸치를 다듬고 있는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뒤숭숭했습니다. 아마 남편 없이 혼자 상견례에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거예요. 현수가 대신 데려다 줄까? 횟집 파트너인 철수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가야죠. 철수 씨가 운전을 대신해 주겠다는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운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난 뒤 운전대만 잡으면 손이 떨렸거든요. 남편을 보내던 그날 응급실 복도에서 들었던 의사의 차가운 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귓가에 아직도 생생해서 운전대만 잡으면 그 말이 들리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어요. 손꼽아 기다렸던 중요한 날에 어떻게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갈 수 있겠어요? 새벽 6시 주차장에 서 있는 제 낡은 소나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넘게 굴러온 차였지만 늘 깨끗하게 관리해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타이어 공기압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독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운전대를 꽉 쥐었던 제 손이 남편의 죽음을 들었던 그 날처럼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지은이를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송도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문득 지은이가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늘 밝게 웃던 우리 딸이요.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가끔 와서는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다 컸잖아요. 그런 딸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상견례만 잘 치르면 되는 거예요. 송도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상견례 장소인 호텔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송도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렸습니다. 빨간불이 켜지자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했어요. 오늘 입고 온 베이지색 블라우스가 구겨지지 않았나 백미러로 확인하고 립스틱도 다시 한번 발랐습니다. 지금쯤 지은이도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게 차려입었을까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충격이 차를 뒤흔들었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확 쏠리면서 핸들에 가슴이 부딪혔어요. 아이고, 숨이 턱 막히는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어요. 또 사고가 났구나, 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검은색 벤츠가 제 차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제 입에서 자꾸 같은 말이 나왔어요. 차에서 내려 뒤를 확인해 보니 범퍼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벤츠 문이 열리며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중년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분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깔끔한 셔츠 차림새였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그 젊은 남자가 가장 먼저 다가오더니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등도 안 켜지는 차를 왜 몰고 나와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등이 고장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차량 정비도 안 하고 운전석에 앉아요? 상견례에 가는 길인데 늦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곧 중년 남자도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덜컥했어요. 저 때문에 사고 나서 늦을까 봐서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시간 지체시키면 어떻게 해요? 중년 여자도 같이 거들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세 사람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특히 그 젊은 남자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뭔가 참고 있다가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인데 보험사가 언제 올 줄 알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행인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주머니,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곧장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정말 브레이크 밟으셔도 뒷등이 안 켜지네요. 행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하며 말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서 보험회사에 연락하세요. 젊은 남자가 더욱 화를 내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교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어요. 제 차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서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고 처리하는 내내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가 시계를 자꾸 보며 혀를 차는 모습이 보였어요. 빨리 좀 해요. 정말 급하다고요. 보험 접수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 재촉했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데.
저도 상견례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불안감 때문에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오늘 하루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보험사 직원이 다녀가고 겨우 사고 처리를 마치고 나니 약속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도착한 송도의 고급 호텔. 발을 들여놓는 순간 대리석 로비의 반짝임과 거대한 샹들리에가 제 눈을 압도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와볼 일이 없는 곳이었죠. 그 화려함 앞에서 마음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사고 때문에 화장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파우더로 덧발랐지만 떨리는 가슴까지는 가릴 수 없었지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레스토랑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우리 지은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뒷모습만 보이는 남자분이 예비 사위겠죠. 엄마, 여기에요, 여기.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사고 현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벤치에서 내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젊은 남자. 혀를 차며 짜증을 냈던 그 중년 여자. 시계를 보며 재촉하던 그 중년 남자. 상대방 가족들이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특히 그 젊은 남자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은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아 끌었어요.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억지 미소를 지어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대방 가족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까의 싸늘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번듯한 인사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혀서요.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상민 오빠 아버님이시고요. 아까 그 중년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윤병호라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머님이세요. 중년 여자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웃음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봤을 텐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민 오빠예요. 드디어 그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아까 사고 현장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윤상민입니다. 송도 메디컬 센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긴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 입술에서는 마른 침이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연숙입니다. 연수구에서 횟집을 하고 있어요.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지은이만 모르고 있을 뿐 저희 네 명은 모두 아까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상민이라는 남자는 물론이고 그 부모님들도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마 지은이 앞에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딸이 아까 일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혹시 혼자 오셨어요? 김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딸을 키웠어요. 아, 그러셨군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입술로는 동정의 말을 뱉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은이가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예쁘게 잘 자랐네요. 윤병호 씨가 말했지만 역시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까의 차가운 시선이 떠오르며 그 모든 말이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상민 씨는 지은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늦으셔서 걱정했잖아. 길이 많이 막혔나 봐요. 엄마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끝에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맛은 씁쓸했습니다. 지은이가 아까 일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싶어서요. 상민 씨는 의사시라고 하던데 어떤 과예요?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응급의학과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억지로 칭찬하는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숭고한 직업을 가진 분이 왜 아까 그토록 차갑고 무자비했을까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상민 씨 가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 일은 꺼내지 말자고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지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침묵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고 있었어요.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저는 도무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앞에 놓인 고급 요리들은 그저 장식품처럼 보이더라고요. 상견례라는 자리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상대방 가족들과의 첫 만남이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 레스토랑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지은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여기로 정했거든요. 상민 씨가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세심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보기에는 다정한 연인 같았지만 저는 상민 씨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이상하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김미경 씨가 아들의 자랑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민이는 어려서부터 배려심이 깊었어요. 의대 다닐 때도 교수님들께서 인성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웨이터가 다가와서 와인을 따라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상민 씨 옷에 와인 방울이 튀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울이었는데도 상민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조심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순간 얼어붙은 목소리. 웨이터는 허리를 숙이며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정도 서비스밖에 안 되나요? 그는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지은이는 황급히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오빠 별일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요. 아니야, 지은아. 이런 건 짚고 넘어가야 해. 돈을 내고 먹는 건데. 사소한 실수에 날카롭게 튀어나온 그 말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정말 작은 실수인데 왜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할까요? 상황이 어색해지자 윤병호 씨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 어머님은 횟집을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죠? 대단하세요. 네, 20년 전부터 해왔어요. 작은 가게지만요. 와, 20년이나 되셨군요. 정말 오래 하셨네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 끝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김미경 씨가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지은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홍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대답했지만 곧 날카로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프리랜서라 안정적이지는 않겠군요. 그 말에 제 속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아니에요. 요즘엔 실력만 있으면 프리랜서도 충분히 안정적이에요. 지은이는 굽히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지요.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고요. 김미경 씨가 또다시 끼어들었고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김미경 씨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의사 부인이 되면 사회적 위치도 있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지은이는 자기 꿈이 있는 아이라서 좋아하는 일은 계속했으면 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 물론이죠. 취미 정도로는 계속해도 되고요. 김미경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딸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잠시 후 윤병호 씨가 다시 아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희 상민이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의사예요. 응급실에서 하루에 몇십 명의 환자를 보죠. 정말 바쁘게 살아요.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저는 예의상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를 많이 본다는 것과 좋은 의사라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집에서는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너무 바쁘면 힘들거든요. 저는 점점 이 상견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 가족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았고 특히 상민 씨네 집안에서 지은이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상민 씨가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면 송도 쪽으로 이사 와야 할 것 같아. 병원이 여기 있으니까.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정리해야겠네.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서울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너무 멀어. 그리고 의사 부인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건 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내 딸의 꿈을 함부로 꺾어버리는 저 태도, 작은 일에도 날카롭게 폭발하는 저 성질.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지은이를 데려다주고 혼자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횟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송도 메디컬 센터 응급의학과 윤상민. 병원 홈페이지에는 그럴듯한 소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송도 메디컬 센터 근처로 갔습니다. 횟집 재료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병원 주변에 작은 식당들이 몇 개 있더군요. 한 식당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병원 선생님들이 자주 오세요? 네, 가끔 오시죠. 특히 응급실 선생님들이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응급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친절하신가요? 선생님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으시고 어떤 분들은 말끝을 흐렸어요. 어떤 분들이라면 윤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좀 성격이 까다로우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윤 선생님이요? 네, 젊으신 분인데 화를 잘 내세요. 저희한테도 음식이 늦었다고 소리 지르시고. 그래요? 한 번은 간호사분이 울면서 나오는 걸 봤어요. 윤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또 다른 식당에도 가봤습니다. 병원분들 자주 오시죠? 네, 오시는데 요즘은 좀 덜 와요. 왜요? 윤상민 선생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거든요. 또 윤상민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마 전에 의료사고 소송이 있었어요. 환자 가족이 그 선생님을 고소했다고. 의료사고요? 응급처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의료사고까지 있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송도 메디컬 센터 응급실 의료진 갈등,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윤상민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시기와 내용을 봐서는 그와 관련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은이가 횟집에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죠? 어서 와, 우리 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지은아, 혹시 상민 씨가 병원에서는 어떤지 들어본 적 있니? 왜요? 그냥 궁금해서. 글쎄요, 근데 병원 동료들하고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왜? 한번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분들이 상민 오빠 보고는 인사만 하고 피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랬어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간호사분들하고 농담도 하고 편하게 지내시던데. 지은이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혹시 상민 오빠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상견례 당일의 사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고, 제가 따로 조사한 것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니야,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은아,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아. 네, 알아요. 그날 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횟집 단골 손님 중에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송도 메디컬 센터 아세요? 네, 알죠. 왜요? 거기 응급의학과에 윤상민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던데. 아, 그 선생님 알아요. 제 친구가 거기 응급실에 있는데 그 선생님 소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화를 자주 낸다고. 그래요? 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지뢰밭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뢰밭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뜻이죠. 저는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우리 지은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횟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상민 씨하고는 어때?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지은이의 대답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정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도 돼.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지은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뭘 걱정해?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인데? 사실 상민 오빠가 가끔 이상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별것도 아닌 일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커피를 잘못 주문했다고. 커피를? 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라떼가 나왔어요. 카페 직원 실수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많이 화를 냈니? 카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너무 창피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했죠.
제가 잘못 주문한 것 같다고. 네가 왜 사과해? 실수는 카페에서 한 거잖아. 상민 오빠가 워낙 화를 내서 빨리 진정시키고 싶었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우리 지은이가 왜 그런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지은아, 혹시 상민 씨가 평소에도 그래? 가끔요,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병원 일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아,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연인한테 화풀이하는 건 잘못된 거야. 엄마, 네가 상민 씨의 화풀이 대상이 되면 안 돼.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선물도 많이 주고 다정하기도 하고. 그래도 화를 내는 건 문제야. 그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사실 병원 사람들도 좀 이상해요. 뭐가? 며칠 전에 상민 오빠 병원 동료들이랑 모임이 있었는데 다들 저한테 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떤 표정?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추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조심하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조심하라고? 네,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간호사들도 뭔가 알고 있는 거였어요. 지은아, 혹시 상민 씨가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글쎄요. 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아예 안 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니? 지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상민 오빠 찾는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네, 제가 상민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의료사고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사고? 자세한 건 안 알려줬어요. 그냥 병원에서 흔한 일이라고. 저는 병원 근처에서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은아, 의료사고가 흔한 일은 아니야. 그래요? 특히 응급실 의사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거고. 지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상민 오빠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어떻게요? 병원 동료들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상민 오빠가 알면 화낼 것 같아요. 또 화를 낼 거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은아,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알아요, 엄마. 상민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복잡했어요.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상민 오빠 병원 동료랑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 상민 오빠가 병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 환자들이나 동료들한테 화를 자주 낸다고, 그래서 다들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가 들었던 소문이 맞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의료사고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래요. 정말? 환자 응급처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환자가 위험해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엄마,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지은이로부터 급한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상민 오빠네 병원이에요. 병원?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상민 오빠랑 같이 왔는데 엄마 빨리 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제발 와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급하게 횟집 문을 닫고 송도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지은이를 찾았을 때 우리 딸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지은아. 저를 보자마자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상민 오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뭘 봤는데? 오늘 오빠가 응급 호출을 받았어요. 저도 같이 따라왔죠. 저는 지은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응급실 입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상민 오빠와 환자들 가족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통사고로 온 환자가 있었는데 할머니셨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응? 상민 오빠가 응급처치를 하는데 할머니 가족들이 계속 걱정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상민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뭐라고? 시끄럽게 좀 하지 마세요. 집중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환자 가족들한테 고함을 쳤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들이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 뿐인데요 라고 하니까 계속 물어보면 집중을 못 한다고요. 라며 오빠가 소리쳤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 간호사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화를 내면서 거절했어요. 간호사한테도 지금 응급 상황인데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화를 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행동하다니요. 더 심한 건 나중에 다른 환자가 왔을 때예요. 또 중학생이었는데 자전거 사고로 다쳤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울지 말라고. 시끄럽게 하면 치료 못한다. 이렇게 아이한테 소리쳤어요. 아이한테? 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런 사람이 의사라니.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상민 오빠가 따라 나와서 뭐라고 하던? 왜 나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오빠 너무하신 것 같아요. 환자들이나 가족들한테 그렇게 화내시면 안 되죠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한테 지시하려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러면서요. 지은이 너한테도? 네, 그리고 의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지은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야.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지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상민 오빠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본 거예요. 다행히 결혼 전에 알게 된 거잖아. 지은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상견례 전 사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엄마의 직감이었어.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때 상민 씨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저희를 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까지 부르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화가 난 상태인 게 역력했습니다. 오빠, 아까 왜 그렇게 나갔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상민 씨, 지은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상민 씨가 저를 째려봤어요. 네. 환자들한테 소리 지르고 지은이한테 이유 없이 화내는 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 일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절대 우리 지은이를 결혼시킬 수 없다고. 상민 씨와의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지은이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전화를 걸면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엄마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죠. 목소리 끝에 실려오는 힘없는 기운, 무겁게 가라앉은 숨소리, 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였습니다. 횟집 문이 열리더니 지은이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죠? 어서 와.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네, 근데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는 제 앞에 앉자마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상민 오빠와 헤어졌어요. 그래, 언제? 어제요. 정말 힘든 대화였지만 끝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잘했어, 지은아. 처음에는 상민 오빠가 화를 많이 냈어요. 뭐라고 하던?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싶어서. 지은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대방에게 화풀이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지은이가 제 말을 기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환자들에게 소리 지르고 간호사분들 함부로 대하던 모습,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런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 결정했네, 우리 딸. 엄마가 처음부터 걱정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상견례 당일 사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지은아, 사실 엄마가. 왜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아니야, 그냥 네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딸이 다시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횟집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은이가 누군가와 함께 횟집에 들어왔습니다.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분은 김준호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준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횟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지은이가 제 팔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야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인테리어 작업하다가 도면을 떨어뜨렸거든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주워드렸는데 정말 멋진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얘기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선생님은 몇 년째 교사 생활하세요? 7년째입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힘들지만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지은 씨 일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준호 씨가 지은이의 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전 상민 씨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어머님, 지은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그렇죠?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요. 지은이가 수줍어하며 웃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준호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좋은 분 같은데?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선생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준호 씨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을 배웅하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은이가 드디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네, 엄마. 이제 행복하게 잘 만나. 네, 그럴게요. 준호 선생님은 저를 정말 존중해줘요. 제 일도, 제 의견도. 지은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져났어요. 그리고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차분하고 다정하세요. 다행이야, 정말. 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고, 저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 지은이가 현명하게 판단한 덕분에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교통사고는 정말 불행한 일이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상민 씨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고 우리 지은이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요즘 지은이는 준호 선생님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다니 이제야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은이가 깨달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세상에는 겉으로만 번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인품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딸처럼 현명한 판단을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질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